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입력 및 편집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 서식 기능과 조건부 서식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셀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배웠는데요. 셀 서식은 표시 형식이나 맞춤 글꼴 등과 같이 어떤 단일한 서식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형태라면, 자, 이번 시간에 자동 서식이나 또는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좀 서식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자동 서식,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셀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동 서식은 말 그대로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걸 말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셀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표시 형식이나 또는 맞춤, 글꼴, 테두리 등과 같은 다양한 셀 서식의 기능을 하나의 스타일로서 완성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2007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홈 메뉴의 스타일 그룹에서 셀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과 같은 그림 목록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뭐 색상, 그죠? 바탕 색상, 그리고 안에 입력되어 있는 글꼴 모양, 글자의 색상, 글자의 크기 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죠. 그 중에서 원하는 서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사용자가 직접 셀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 셀 스타일이라고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자, 여기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이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뭐겠어요? 셀 서식 기능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셀 서식 창에서 봤었던 그 기능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기능으로요. 자동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자, 이 자동 서식은 셀 하나하나 단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정 범위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떤 표의 구색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그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표 유형의 서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 모음인데요. 사실 이 자동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이었던 2003 버전에서 주로 사용했었던 기능으로 2007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 서식을 이용을 하려면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사용자 지정 또는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목록을 이용해서 기타 명령을 통해 지금 바로 보여지지 않는 메뉴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카메라 등록을 해봤었잖아요. 자, 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자동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찾아서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지정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순형이냐 기본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자동 서식의 특징은요. 일단 아이콘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범위 단위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주변에 어떤 값이 없이 셀이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하면 자동 서식은 되지 않고요. 범위를 직접 여러 개를 지정을 했다든지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다른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엑셀이 인식할 수 있어야만 자동 서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제공되는 실습 파일에서 자동 서식, 조건부 서식 파일을 열어서 함께 주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범위 안에 또는 특정 셀에다가 자, 셀 서식을 일괄적으로 넣고 싶다. 자, 그럴 때에는 선택을 하고 홈 메뉴에 있는 요 스타일 그룹을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지금 이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셀 스타일들이 종류가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표서식이나 조건부 서식 아이콘처럼 하나의 아이콘으로 셀 스타일이라고 써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목록을 펼치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단추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서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뭐 경고문, 계산, 메모 이런 것들도 다 서식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곧바로 적용이 되고요. 또 사용자가 직접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서식 단추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동 서식을 넣어 볼 건데요. 자, 자동 서식을 지정하려면 일단 아이콘이 등록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빠른 실행, 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기타 명령합니다. 자, 기타 명령에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내지는 모든 명령으로 변경을 해서 가나다 순서로 찾으시면 돼요. 자동 서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좀 아래쪽에 나오겠죠? 자, 자동 서식 여기 있네요. 자,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가 되면 확인. 자, 아이콘이 나왔죠. 자, 셀이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 서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범위를 직접 지정하고 나서 자동 서식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건부 서식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식을 지정하긴 하는데 조건별로 넣는 겁니다. 조건별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조건을 넣어봤어요. 그죠? 양수 구역, 음수 구역 내지는 또 연산자를 직접 넣어서 조건을 넣었는데 자, 그때의 조건은 표시 형식 기능에 하나는 거예요. 그렇죠? 표시 형식 기능에 대해서만이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조건부 서식은 표시 형식이 아닌 다른 거, 뭐 글자 모양, 글자 색깔, 뭐 채우기 색 등과 같은 다른 서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서식을 적용할 건데 규칙을 만족하는, 즉 조건에 맞는 셀에만 그런 서식들을 넣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값들이 100, 50, 20 등으로 되어 있다면 나는 50 이상인 데이터들에다가만 글자를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또는 밑에다가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조건을 넣는 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메뉴는 홈 메뉴의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조건부 서식도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새 서식 규칙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찾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서식의 어떤 형태나 조건 지정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이건 뭐 잠시 뒤에 실습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때의 어떤 특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 보기에서 자주 나오는 기능들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이 설정된 셀의 값이 변경돼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해제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색깔이 칠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값이 100이 아니라 50으로 바뀌었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서식이 해제된다라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다시 규칙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값이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서식이 자동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즉, 서식을 한번 넣는다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값을 인식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0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10 미만이 되는 거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규칙별로 서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다발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규칙을 여러 개를 넣었을 때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까 빨간색, 노란색, 규칙을 다 만족하는 값이라면 서식이 전부 적용되는데 만약에 서식이 충돌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빨간색도 넣어야 하고 노란색도 넣어야 한다 그러면 색깔을 두 가지를 다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만 적용이 돼요.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냐? 이 조건부 서식을 넣어서 관리하는 규칙 관리자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요. 이 규칙 관리자의 상단에 표시가 된 게 항상 우선순위예요. 상단에 표시가 되려면 나중에 만들어진 규칙일수록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물론 원한다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지만요. 보통 먼저 작성한 조건이 아래쪽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표시된, 즉 나중에 만들어진 규칙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이 돼요. 자,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자, 규칙을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지정할 수도 있지만 수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계산식의 방법을 통해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맨 앞에 등호를 넣어야 돼요. 우리 이거 입력 과정할 때, 데이터 입력할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수식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계산식을 예를 들어 1 더하기 1처럼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앞에 등호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등호가 없으면 계산식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시트에 지정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현재 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트에 지정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셀 서식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셀 서식을 통해서 노란색을 적용해 놨었더라도 조건부 서식이 그 위에 적용되면 조건부 서식 우선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트인 조건부 서식 1번 시트에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필기, 실기에 대한 점수들이 있어요. 자, 이 점수를 비교해서 서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기 점수나 실기 점수들, 즉 여기 선택되어 있는 셀들 중에서 값이 무조건 70점 이상인 경우, 70 이상, 70 이상 이런 모습이죠. 70을 포함해서 그거보다 더 큰 값들에다가만 자, 글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식을 지정하려고 하는 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자, 홈 메뉴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몇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이 메뉴들 모두 세규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규칙 유형 확인할 수 있도록 세규칙 메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새 규칙을 눌렀을 때 지금처럼 어떤 특정 값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선택한 셀의 값이 자, 이런 연산 방법을 이용해서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상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거고요. 자, 뒤에다가 값을 직접 7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현재 선택된 범위에서 값이 셀 값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어떤 설정되어 있는 서식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서식은 서식 단추를 눌러서 할 수 있고요. 서식 단추를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오기 때문에 뭐 표시 형식이든 글꼴이든 테두리 채우기든 일반적인 서식들을 모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는 간단하게 글꼴 탭에서 글자의 색상을 빨강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와 같이 선택된 범위 안에서 값이 70 이상인 곳에만 서식이 지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식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값이 수정이 되면 자, 50으로 떨어졌어요. 엔터를 치면 서식이 제거가 되고요. 자, 만약에 다시 재수정되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시 서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범위 내에 조건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셀 값이 작은 경우에 자, 얼마보다 작냐면 50보다 작은 경우로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서식을 이용해서 채우기의 색상을 자, 파란색으로 넣어볼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50보다 작은 곳에 서식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범위의 조건이 설정이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서식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서식이 다 보여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규칙 해볼게요. 자, 셀 값이 같은 경우 지정할 수 있어요. 같은 경우, 뭐와 같은 경우, 자, 문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합격이라고 쓰고요. 자, 그런 경우에 서식을, 자, 글꼴을 굵게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면 합격이라는 글자만 굵게 표시가 될 수 있죠.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능하고요. 날짜 데이터도 작고 큰 기준을 이용해서 날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서식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새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새 서식이 아니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에서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 지금 선택한 범위에서 컴퓨터가 이미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균 값이 얼마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70점이라든지 이런 값이 있을 텐데 그 평균 값 초과, 미만, 이상 등과 같이 값을 비교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 초과, 큰 값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글자를 빨갛게 기울인 꼴로 만든다.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현재 선택된 값들이 모두 평균 넘는, 평균보다 더 큰 그러한 값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조건부 서식 두 번째 시트 가볼게요. 자, 뭐 똑같은 시트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을 기준으로 해서 서식을 넣는 부분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서식을 넣을 때는요. 수식을 작성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보기가 가끔 언급되고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A4번부터 G4번까지의 범위, 자, 요 데이터들을 이용해 조건부 서식을 넣는데 새 규칙을 통해서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어떤 특정 셀이 아니라 행 전체의 서식을 넣으려면 수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넣어서 어떤 메뉴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평가라는 항목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으면 그때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평가라고 하는 셀들이 기준이 되고 그 셀의 기준값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건 뭐냐면 전체 범위를 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체를 잡지 않고 하나의 대표값, 첫 번째 대표값만 선택을 하면 참조 방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셀을 선택을 하고 이때 화면상에 이렇게 셀 주소가 원래는 G4잖아요. 그쵸? G4라고 하는 요 셀의 주소 앞에 달러. 자, 이렇게 숫자 앞에 달러. 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참조에 대한 원리를 좀 더 깊이 다루게 되겠지만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 달러라고 하는 기호가 두 개 다 나타나 있는 걸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셀을 다른 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와 같은 상태로 수식을 쓰게 되면 컴퓨터는 이 셀만 비교할 뿐 절대로 다른 셀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이 셀을 대표로 내가 설정했지만 컴퓨터가 다음으로 아래쪽 행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 번호 앞에 있는 이 절대참조 기호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가 달러 G4와 같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혼합 참조. 그 중에서도 열만 고정되어 있는 혼합 참조라고 하는데요. 자, 요걸 이제 변경하는 방법이 셀을 클릭해서 넣었잖아요. 그쵸? 그때 키보드에서 F4라고 하는 키를 2번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상으로, 기준 대상으로 지정할 셀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2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F4를
다시 해보죠. 자, 셀을 누르고 키보드에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요. 자동으로 바뀌죠? 이 바뀐 모습이 반드시 앞쪽에만 달러 기호가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자, 조건부 서식이 정확하게 작동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선택한 셀의 값이 자, 합격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에만 서식을 적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값을 합격이라고 쓰되 자, 문자를 표현할 경우에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셀 서식을 할 때도 문자 쓸 때 원래 쌍따옴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뒤에다가 등호를 넣고 쌍따옴표 합격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뭡니까? 평가에 대한 요 셀 값이 합격과 같은 경우, 즉 합격으로 써져 있는 경우에만 다음에 서식을 넣겠다예요. 자, 기울어져 있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확인, 확인. 자, 이런 식이죠. 조건을 평가에 대해서만 비교했지만 서식은 어떻게 적용돼요? 가로로 행 단위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서식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와 같은 보다 자세한 조건부 서식의 실제 실습은 나중에 실기 과정에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요.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자동서식과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였을 때 지정한 서식이 적용되는 셀로만 묶여진 것은 했어요. 자, 지금 이 안에 있는 어떤 값들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연습해 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건을 보니까요. 셀의 값이 제외 범위, 즉 제외가 됐다. 자, 뭐가 제외가 되냐면 0부터 85까지, 그죠? 0 그리고 85니까 0에서부터 85까지를 제외한 범위에 이런 뜻이에요. 자, 0에서부터 85까지를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서식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식이 적용되는 건 0에서 85까지가 아니라 그 밖의 것들이죠. 그죠? 86부터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95도 해당될 거고 87도 해당되고 또 봅시다. 85보다 더 큰 것들. 자, 85보다 더 큰 것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자, 3개 나오네요. C2, 그죠? C 2번 셀. 자, 그리고 D2, D 2번 셀. 자, 그리고 D 4번 셀. 자, D 4번 셀. D 3번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규칙별로 하나는 빨간색 또 하나는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다른 서식 지정할 수 있고요. 자,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했는데 사실 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렸는데 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요. 그 만족된 서식이 모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쵸? 자, 그치만 혹시라도 그 가운데에서 서식이 충돌할 경우가 있을 때, 이 충돌한다는 말이 있을 때에만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죠. 충돌할 경우에만 가장 나중에 만족이 아니라 나중에 적용시켰던 그죠? 그래서 규칙 관리자라고 하는 곳에 가장 상단에 적용되어 있는 사실 뭐 만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나중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단 모든 서식이 다 지정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하려면 입력할 경우 자, 수식 앞에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바로 해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아래 그림은 조건부 서식에 의해 셀의 배경색이 변경된 결과이다. 자, 노란색 배경이 들어가 있네요. 다음 중 A 2번부터 C 5번까지의 영역에 설정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자, A 2번부터 C 5번까지 영역에 서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있는 보기들처럼 모두 수식을 이용한 조건을 사용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의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어야 규칙이 적용이 되느냐. 자, 사실은 모두 같은 수식이에요. 그쵸? B2와 C2를 즉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더한 게 170 이하인 경우에 서식이 적용된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참조의 방식이 자, 이와 같이 열 이름 앞에만 붙어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조건부 서식을 수식으로 작성할 때 그 조건의 대상 셀은 반드시 열 이름 앞에만 절대 참조 기호가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의 서식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의 우선에서 적용된다라고 했고요. 자, 하나의 셀에 두 개의 규칙이 모두 참이고 두 규칙에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두 규칙의 서식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죠? 충돌한다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영역에 규칙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자, 규칙에 대한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해서도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아무래도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조건부 서식을 실제로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자, 요런 문제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꼭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실습 과정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